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네. 거리에 보면 버려진 마스크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가 실제로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를 해봤대요. 네. 그런데 제일 많이 주운 것이 담배꽁초, 그리고 두 번째가 마스크라고 그러죠. 네. 야,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 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홍콩 앞바다에 여러 마스크가 떠다니는 게 이미 목격됐다고 하죠. 이 마스크가 그 바다에 갔어. 네. 예?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애들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돼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어요. 네. 그 물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이거 아찔합니다. 상상 못하겠어요. 네, 한 번 바다로 흘러간 이 마스크는 수거하기도 어렵다고 네. 하고요. 또 해양 생물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니까 마스크 착용 후에는 그 종량제 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주셔야겠습니다. 와, 그렇게 좀 해주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연일 추가된 우리 지역에 이제 뭐 환자 자꾸 늘어난다는 이제 속보 때문에 불안도 커지고 걱정도 되는데 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럴 때일수록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방역 철저하게 좀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는 아이고 더워 소리를 몇 번 반복할 정도로 더웠어요.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좀 더운가요? 네, 어제 대전은 33.8도까지 올라 6월 하순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대전과 천안이 30도, 세종은 31도까지 오르겠고 폭염주의보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더위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30도, 세종 31도, 대전 30도로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더웠는데 네. 오늘도 역시 더위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더울 때 낮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실외보다는 실내에 계시는 게 좋은데 네. 그냥 계시지 말고 제철 여름 과일 많잖아요. 이 맞습니다. 과일로 수분 보충하시면서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수분 가득한 여름 과일이 네. 최고잖아요. 뭐 수박도 있고요, 멜론도 있고요, 참외도 있고요, 네. 복숭아도 있고요, 자두도 있고요, 블루베리까지 와. 새콤달콤한 맛있는 과일들이 참 다양하죠. 많다. 일찍 시작한 포도나 앵두나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 과일들 중에 네. 그래도 제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할머님 댁에 가면 큰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자두나무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따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자두만 보면 침 고인다. 자두가 저는 참 좋은데. 뭐 좋아하세요? 저는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아니 너무 이쁜 척 하지 마시고 수박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수박도 좋아하는데요. 참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네. 그 블루베리는 막 정말 알갱이도 작고요. 뭐 얼려 먹어도 맛있고 또 우유와 함께 갈아 먹어도 맛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에도 많이 보탬이 되고, 네. 예, 뭐 저 젊어진다고도 하고. 제가 먹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여름에 새콤달콤한 과일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도 네. 과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일을 청 담아서 드시는 분도 에이드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과즙이 톡톡 여름 과일이 좋아. 네. 좋아.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조금 늦었네요. 네. 자, 화요일의 남자 오늘 또 소개하죠. 이분을 소개를 하면 과일로 칭하면 수박 같은 내 얼굴. 야, 근데 오늘 시원시원하고 네. 큼직큼직한 수박 같은 남자 박찬규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혹시 진짜 수박을 좋아하십니까? 지금부터 수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수박이라고 말할 수밖에? 네. 네, 저도 뭐 수박을 좋아하는데요. 여름 과일 수박에 대한 추억들, 기억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계곡에 놀러 가서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을 담궈서 꺼내 먹었던 기억들. 네. 그리고 원두막에서 우와. 수박을 반으로 딱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었던 기억. 야, 또 여름에 또 수분 보충이 중요하잖아요. 네. 여름 과일 많이 드시면서 촉촉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 수박을 네. 가끔 남자들이 이제 주먹으로 깨서 먹으려고 하다가 네. 아플 적 많거든요. 위험하지 않나요? 네. 수박은 칼로 예쁘게 썰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도 이런 여름 과일과 관련된 마을 기업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세종시의 복숭아입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복숭아로 또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마을 기업을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세종의 여름은 복숭아 향기로 가득한데요. 달콤한 맛과 향기가 있는 복숭아로 식초와 와인을 만드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세종시 복숭아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복숭아라서 정말 맛있고 이쁘고 향긋한 복숭아로 만든 천연 발효 식초와 와인이 새로운 맛과 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전통주 만들기 강좌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복숭아골 와인 맛보러 출발! 푸르름이 가득한 세종시 전동면. 시원한 물빛이 초여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데요. 초록빛의 싱그러움을 만끽합니다. 오늘은 세종시 전동면에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도심을 벗어나 야외로 나와서 물도 보고 자연과 함께하니까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 무더위에 농작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직접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세종이니까 복숭아 밭부터 가볼게요. 갑니다. 과수 농가가 많은 세종시 농촌 마을. 특히 오랜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가 유명하죠. 세종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복숭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봉지를 씌워 새나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봉지가 저절로 터져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가면서 습도도 맞춰지고 당도도 높아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뭐 세종시 하면 조치원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유명해요. 100년 전통이에요. 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 복숭아. 근데 지금 아직 수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복숭아는 좀 네. 만생종이라서 8월 중순이나 돼야 딸 수 있고 이게 세종시는 아직 이른 복숭아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조생종들은 맛이 조금 떨어지고 만생종이 훨씬 더 달아요. 그리고 추석 때까지 계속 쭉 나와요. 그러면 오늘 밭은 왜 나오신 거예요? 아,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혹시 떨어진 거 있을래나 하고 나와봤는데 뭐 떨어진 거 없고 괜찮네요. 어제 비가 얌전히 왔나 봐요. 그럼 두 분 다 원래 한 알 한 알 정성 들여 키운 복숭아. 행여나 낙과는 없을까 과수원 한 바퀴 둘러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아쉬움이 크다는데요. 그럼에도 한 달 후면 만날 수 있는 명품 복숭아가 굵고 튼실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치원 지역이 이 산이 높고 이 좁은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이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당도가 높고 과일이 단단해요. 그래서 세종시는 그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과수농가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김영덕 씨는 2010년부터 세종 복숭아로 발효 식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4년 만에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이제는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마을 기업이 됐습니다. 공장이네요? 그렇죠. 제조업소니까요. 아, 마을 기업이에요? 예, 마을 기업으로 네. 처음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남는 과일들을 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식초를 만들어서 세종시 대표하는 상품으로 한번 식초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초 만들기 교육도 여러 번 하고 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이제 그 복숭아, 배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식초를 만들기를 시작한 거죠. 세종시의 농산물을 이용해 농가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취지로 마을 기업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식초는 물론 포도 와인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 복숭아 와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5명을 직원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첫 수확한 복숭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털이 많은 복숭아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일일이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복숭아 하나하나를 깨끗이 씻어서 또 씨를 다 빼주고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복숭아는 다른 과일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껍질에 털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깨끗이 씻어줘야 되고, 그리고 복숭아 씨는 속에 그 딱딱한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거해야 되지만 그 씨 속에 그 핵이 들어있어요. 핵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핵을 빼내야 돼요. 아, 얘를 이제 또 직접 다 갈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아, 이걸 갈아서. 예. 만졌네. 어떡해. 잡어요. 그냥 일부러 들어가는 거지 뭐. 이거는 정말 녹는다, 녹아. 이래서 역시 복숭아는 조치원 복숭아 하는 거네요. 정말 맛있어. 와. 분리가 끝난 과육은 분쇄기에서 잘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넣는 것은 딱 2가지. 설탕과 효모를 넣어 섞은 다음 발효시키면 되는데요. 물 없이 과육만으로 만들어 순도가 높습니다. 24브릭스 정도의 당도에서 효모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24브릭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보통 12브릭스 평균 당도, 12, 13브릭스 나오면 굉장히 단 복숭아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만큼을 채워주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 그리고 효모를 넣는 거는 그 효모 드라이 균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막 먹이 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먹고 뱉어내는 게 알코올이고 그게 와인이에요. 그럼 이 마을 기업에서 생산한 와인과 식초 시음을 해볼까요? 보랏빛으로 유혹하는 포도와인. 마개를 열자마자 달콤한 향기가 배어나는 복숭아 와인. 빛깔이 고와서 맛도 기대가 됩니다. 복숭아 식초는 와인보다 좀 더 빛깔이 진했습니다. 이 포도와인은 시중에서 쉽게 만날 수는 있죠. 그럼요. 이게 귀한 게 2009년산 포도라고 합니다. 와, 11년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와. 오, 2009년도에 만든 이 귀한 포도주 맛있네요. 아, 예. 맛있고 당도도 좀 있긴 있지만 그 고기와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드라이하니까 고기하고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자, 눈을 한번 보고 향을 마시고 입안으로. 이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상당히 당도가 높은데요.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 복숭아 와인을 더 좋아하고요. 또 에피타이저나 뭐 파티 뭐 이럴 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투명하고 색깔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분위기 있을 때 정말 좋아요. 시큼한 향이 느껴지는 복숭아 식초. 아그셔. 오, 눈이 번쩍 떠지죠.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데요. 땀 많이 흘리고 그랬을 때 그 마시면은 피로가 싹 가셔요. 정말 맛있어요. 마을 기업인 만큼 주민과 체험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통주 만들기 시연이 있는 날. 재료는 고두밥과 누룩이 전부지만 세심하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술은 25도 이하가 좋아요. 20도에서 25도 그 사이가 이 발효하기 가장 좋은 온도고, 식초는 반대로 25도 이상 30도 이쪽 저쪽이래야 식초는 잘 돼요. 그래서 술하고 식초는 술이 되는 과정까지 같이 가요. 그게 이제 그 쌀 기준으로. 요즘 전통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마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겐 좋은 시간이 되겠죠. 오늘 여기 오셔서 전통주 만들기 교육도 받으시고 체험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참 좋은 시간이네요. 30년 전, 35년 전에 해봤더라도 다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기업끼리 서로 협업해가지고 마을 기업들도 번창하는 그런 마을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달콤하고 향긋한 100년 전통 조치원 복숭아. 그 맛과 향을 그대로 담은 복숭아 와인과 식초를 만들며 팔로가 막힌 농가에 힘이 되어주고 있는 마을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때이른 무더위에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신다고요? 세종 복숭아 와인과 식초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00년 전통의 세종이 조치원 복숭아, 명품 복숭아로 만든 와인과 식초 그리고 이제 포도 와인까지. 네. 근데 다른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숭아 와인은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네. 궁금한데. 저도 이번에 처음 맛을 봤거든요. 네. 처음에 코로 향기를 맡잖아요. 그 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복숭아 향기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맛은 달콤해서 그 스파클링 와인이라서 또 차게 먹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맛이 상상이 가는데 네. 아까 박창규 리포터 저는 이거 식초. 식초. 이게 딱 마시면 할 아유. 수밖에 없거든. 네, 복숭아 식초도 저희가 이거 만나봤는데요. 일단 만드는 과정은 식초와 와인이 비슷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숭아 와인 그리고 식초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발효시키는 온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복숭아 와인 같은 경우는 25도 이하에서 저장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복숭아 식초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30도 정도에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이 와인과 식초 둘 다 물 한 방울 없이 복숭아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세종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복숭아 와인과 복숭아 식초 많이 드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시 복숭아로 만든 와인과 식초 더 향긋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 복숭아 와인 맛을 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상식도 쌓을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맞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엔 퀴즈는 와인도 아니지만 네. 이제 그 복숭아 식초를 먹고 독소를 다 빼고 떨고 나타난 네. 박창규 리포터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제가 복숭아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옛날부터 사용해온 발효식품으로 기본 조미료뿐만 아니라 식품 방부제, 의약품으로도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간장, 2번 겨자, 3번 식초.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이것 식초를 또 맛있게 드시기도 하셨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정답을 얘기했는데. 네, 복숭아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네, 뭐 냉면에도 많이 넣어 먹고요. 그렇습니다. 냉면에도 많이 이거 네. 쳐먹고요. 아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럼 입안이 결론은 터지는데요. 겨자네요. 네, 겨자. 그렇죠. 겨자도 냉면에 많이 네. 넣어 먹고요.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복숭아로도 이거 만들고 오래된 발효식품인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3번 식초가 정답이었습니다. 식초는 고유의 향기를 가진 신맛의 조미료로 발효시켜 양조한 것, 또 과일의 신맛을 이용한 것, 합성한 것 등이 있는데요. 입맛을 돋우며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건강식품 중에 소염 다초라고 해서 소금은 줄이고 염분은 줄이고 네. 또 식초는 늘려라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맘때 꼭 필요한 식품이 아닐까 싶어요. 식초의 매력이 좀 푹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조금씩 드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고요. 가수 전영록 씨는
식초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 때마다 오. 예, 국 같은 데도 식초를 타서 국에도? 드시는데 와. 유연성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식초 먹으면 좋잖아요. 네. 자, 식초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복숭아 식초 특히. 자, 이번에도 이제 뭐 문제 또 이어갈 텐데 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네, 복을 싸먹는다고 해서 예로부터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육류와 함께 먹는 쌈채소로 활용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상추, 2번 쑥갓, 3번 양배추. 말보단 행동. 네. 아, 네. 올리고 고개 올리고. 네. 아, 그렇죠. 우와. 일단 이거 밑에 하나 깔았어요. 네. 이거 몇 장 까셨나요? 한 장 작은 깔고. 건 두 장, 큰 건 한 장. 야,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깻잎 올렸고요. 고추 올리고, 마늘 올리고, 고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 아, 자, 지금 박정원 MC 저 맨 밑에 베이스로 깔았던 거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뭐 참 대표적인 취해 보이네요. 대표적인 쌈채소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상추가 정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쌈채소 중 하나인 상추는 다른 엽채류에 비해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이 높으며 특히 철분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추 먹으면 이제 졸리다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졸립니다. 오. 예, 이 상추 줄기에 우윳빛 액즙에는 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네. 최면 효과를 준다고 그래서 이게 저 스트레스하고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어쩐지,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추를 이만큼을 먹으면 크고 잘다? 그건 아니고 네. 약간의 그 효과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냥 고기만 드시지 말고 쌈채소 같이 상추 먹으면 싸서 더 드시고. 맛있죠. 저는 네. 상추를 항상 뒤집어서 먹는 편이거든요. 왜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뒤집어야 거기가 벌레가 있나 확인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네. 그 습관이 그대로. 오늘은 상추쌈에 삼겹살 한 점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좋죠. 들고 네. 그 꿀맛 같은 마음을 담고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 어떻게?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졌는데요. 인터넷 거래 중에서 중고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품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요즘에 이제 나름대로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네.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는데 본 적 있어요? 쓰레기 저건 봉투? 못 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있다면 네. 어디서 막 이제 저 기관에서 나온 것들 수거에다가 그러니까요. 살짝 팔 수 있는데 난 못 봤어. 네. 그냥 못 봤어. 봤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요즘에 거래가 왕성하게 진행이 네. 되죠. 뭐 중고 거래들 많이 진행이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가능할까요? 본 적이 있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요,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쓰지 않는 물건은 팔고 또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반려동물 또 공짜로 받은 화장품, 견본품, 또 무료 초대권, 콘택트 렌즈는 온라인 판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식료품 사러 가서 네. 특별한 봉투나 뭐 이거 또 가져올 거 없이 그 봉투 구입을 해서 거기에 담아서 오면 맞아요. 네. 참 실용성 있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절대 인터넷상에서 팔리지가 네. 않고 팔아도 안 되고 사시면 더 안 되고 하여튼 다 안 됩니다. 네. 되는 거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자, 네 번째 문제로 갈까요?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당나무를 이용해 우리 고유의 기법으로 뜬 독특한 종이로 조선 종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선지, 2번 한지, 3번 화지.
네, 우리나라 전통 종이고요. 또 예전에 아침이 좋다에서도 이 종이 제작 과정을 또 그렇죠.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이것 공예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뒤에 뭐 공예를 붙여봤을 때 좀 자연스러운 걸 선지는 골라주셔도 고기 네, 될 것 같습니다. 선지공예, 한지공예, 화지공예. 선지공예는 굉장히 선지는 생소하네요. 공예예요. 네. 자,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시죠. 2번 한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한지는 손으로 떠서 만든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로 당나무와 삼지 당나무 껍질을 원료로 해서 만든 종이란 뜻의 닭종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질기고 매끄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창호지에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통 한지가 또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이 전통 한지 중에 녹색 실선이 장착된 태지라고 하는 고급 한지가 있는데 네. 와, 이 제조법이 사라졌대요. 어, 그런데 연구진에서 100년 만에 아까 복숭아 전통이 100년인데 네. 이 100년 만에 이 전통 기법을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한지의 우수성은 이미 뭐 세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데 한지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지의 최고급은 태지라는 거죠. 태지. 네. 네. 서태지하고 틀린 거겠지만 네. 네,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할까요? 문제를 쭉쭉쭉 풀어가고 계신데 네. 네 문제 다 맞추셨나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맞추시면 다 맞추시는 거거든요. 5번째 문제 갑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세력이 강대해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음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파죽지세, 2번 풍수지탄, 3번 가담항설. 사실 제가 제일 약한 게 이제 한자 쪽은 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자성어도 뭐 좀 어려운데 네 개, 세 개의 예 중에 이제 네 글자씩인데 네. 제일 익숙한 네 글자가 있죠. 예. 가장 익숙한 네. 거.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셋 다 익숙할 수도 있고요. 예. 강한 기세가 느껴지는, 기세가 느껴지는 걸 좀 네. 골라주시면 되지 아까부터 않을까. 정답을 자꾸 얘기해요. 세력이 강대해서 감히 하주까지 대적할 수 없다. 하주까지, 예. 지금 뭐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도 지금 이 기세로 해서 계속 문제를 맞추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아침 퀴즈 마지막 문제 사자성어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여주시죠. 1번 파죽지세가 정답이었습니다. 파죽지세는 대나무를 쪼갤 때의 맹렬한 기세라는 뜻으로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루는 말입니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 복숭아로 예. 와인도, 와인도, 식초도, 식초도. 포도 와인까지 맛있게 맛봤는데 네. 사자성어로 하면 네. 불업찬규. 부럽찬규. 부럽찬규. 미안 MC. 미안 MC. 좋네요. 만약에 지금 네. 코로나19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올여름에는 혹시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냥 막 풀어헤치세요. 날짜니 뭐 돈이니 딱 필요 없고. 아무데나 아무 네, 곳이나 일단 뭐 바닷가 쪽도 한번 가보고 싶고 네. 근데 바닷가 쪽으로 이제 뭐 여러 번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 한번 계곡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뭐 수박이 수박 담그러 뭐 가시는군요. 여러 가지 여름 과일들 가지고 계곡 쪽으로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계곡에 혹시 여름에 가셔서 네. 큰 분이 한 분 수박을 담그고 있으면 네. 박찬규 리포터입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또 우리 복숭아 네. 관련된 소식과 퀴즈 함께 하셨습니다. 박찬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과즙이 톡톡 여름 과일이 좋아입니다. 상큼한 여름 과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네. 청도 좋고 좋아하는 여름 과일도 좋고 어떤 사진 사연이든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면 지금 보낼 게 한 장 있는 것이요. 네.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먹기도 하잖아요. 오, 네. 그거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일부러 소장을 해놨거든요. 두고두고도 참 먹고 싶거든. 네. 여러분들은 과일 관련된 사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경림 씨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인형놀이나 소꿉놀이 이런 거 너무 좋아했죠. 원래 로봇 좋아하면서. 로봇도 좋아하면서 인형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 힘드셨겠네요. 한 가지만 사줬어야 되는데. 다 로봇도 사주셔야 사주고. 되고.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 인형놀이나 소꿉놀이 장난감들이 네. 실제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오잖아요. 네. 비슷한데 야 이거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는 것들 그거는 이제 모형을 미니어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니어처가 또 그렇게 또 인기가 좋다고. 네, 뭐 실제로 그런 궁전 같은 집에 살 수는 없어도 그 살아요. 미니어처로 만들면 더 가지기가 쉽잖아요. 네. 이게 바로 미니어처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 미니어처 공의 솜씨를 뽐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집이가 많이 피곤한가 보네. 장갑 볼래 했는데 그 시라.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은 이걸 내보고 만들어봐라고요? 야, 너 소꿉장난 같은데? 이 뭐 금손에 샀고 막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나는 주위에서 사람이 똥소리라던데. 냄새 심하게 나네 오늘. 이 되겠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금손 어른이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나만의 일상을 미니어처로 뚝딱뚝딱. 여기에 우리 집 반려동물과 쏙 빼닮아 리얼한 동물 인형까지. 리얼한 어른들의 소꿉놀이 지금 만나봅니다. 이야, 이게 영상에 봤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진짜 리얼하네 야. 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신기하네 야. 안녕하십니까? 이 누가 만든 겁니까?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미니어처를 주로 만드는 이제 제작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거 만들려면은 손이 좀 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손 크기와는 상관없이 섬세하시거나 좋아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손 한번 펼쳐보이소. 작네요. 저는 뭐 손도 지금 살이 쪄가지고 아니요. 눈도 침침하고 이렇거든요. 네, 저한테 오시면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든 미니어처, 물감, 클레이, 가죽, 나무 등 다양한 공예를 접목해서 만드는 건데요.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 방을 꾸며 보기도 하고, 갑갑한 실내 생활을 벗어나 진짜 캠핑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땐 캠핑 미니어처. 동전 100원 크기만한 도시락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까지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핫도그를 만들어 봅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재료 소개를 좀 해주이소. 기본적으로 예. 점토랑 목공풀, 네. 그리고 뭐 집게, 생모래 정도. 생모래 정도. 네. 예. 일단 점토에 물감이랑 같이 색을 섞어주실 거예요. 필요한 정도만 떼셔서 잘라진 나무에다가 이렇게 핫도그 모양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손이 떨리네요. 됐지요? 되면 이제 밀가루 냄새 납니다. 맞다 어디서? 납니까? 안 납니다. 안 나지요? 예. 이렇게 공포를 붙여주시고 설탕 묻히듯이. 설탕 묻히듯이. 네. 더 이제 핫도그 같이. 네. 이게 숨도 크게 못 쉬겠어요. 가루가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정신에 다 작아가지고. 물감을 이제 봉지에 넣으셔서 네. 끝에만 자르셔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케첩 바르기. 우와, 인정 대단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걸 왜 합니까? 갖고 싶은 거를 직접 사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걸 만들어 보고 미니어처를 이제 딱 봤을 때 그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미니어처로 인해서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와, 나 눈도 침침하게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써야지 잘 보이지 참. 핫도그 소스 짜기 도전! 잘해볼게요, 선생님. 오 마이 갓! 왜 이렇지? 다시 도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이번에는 쉬운 소시지를 만들어 보는데요. 붓에 에나멜을 묻혀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똑같죠?
이왕이면 세트가 좋겠죠. 정말 생각보다 질리지 않고 작아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미니어처의 매력입니다. 밖에 나는 게 좋지. 그래, 아빠 말 잘 들었다 아이가. 밖에 나가고 텐트도 아빠가 같이 치고 네 묵고 싶으면 아빠가 다 만들었다 아이가. 피자 하나 잘라달라고. 아이고 디테일하네 디테일해. 네.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작업을 해야 돼서요. 뭐 작업할 게 있습니까? 아빠는 가야 되겠다. 니요 자라. 이거 다 묵고 남기지 마라. 그치? 소꿉놀이 재밌었는데. 딸 미안해. 또 다른 봉방이 있는 이곳은 이야, 이 뭐시오, 야. 이 살아있는 거 아이가? 야, 똑같네.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우리 집 가서 살자. 아이고, 이쁘다. 알았어. 우리 집 가자. 뭐 하세요? 네, 만지시면 안 되시고요. 네.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이렇게 니들펠트 공예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물 인형을 만드는 곳이고요. 우리 집에 네. 강아지 콩이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제가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네. 잘됐다. 니들펠트로 만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 양모를 바늘로 찔러 털이 서로 마찰해 섞이게 해서 만든 공예의 작품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와, 얘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재료입니까? 니들펠트 사용되는 도구들이고요. 우선 바늘에 홈이 나 있어요. 약물이 찔렀을 때 이 홈 사이로 약모가 걸리면서 마찰이 일어나요. 이 마찰을 통해서 약모를 압축시키는 원리로 우리가 형태를 만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본 형태 만들기 들어갈 거예요. 네. 바늘 사용할 때는 우리 집에서 이거는 항상 머리끼는 이거 바르고 해야 돼. 네. 먼저 공기를 빼면서 페이스 울을 말아주고 바늘로 콕콕 찔러서 모양을 고정시키고요. 지워지는 펜으로 눈, 코, 입 위치를 잡아서 송곳이나 바늘로 구멍을 뚫어 눈을 꽂아줍니다. 반려동물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생명. 솜을 덧대 코와 입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얼굴 모양의 털을 심어주는데 항상 작업은 바늘에 찔리지 않게 스펀지 위에서만 빼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네.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닌데 네. 이거는 바야바 아닙니까 이거는? 딱 해주죠. 딱 콩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콩이 보였어? 얼굴 보였어? 콩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부담스러워. 이제부터는 갈색 양모로 만든 코와 입 라인을 심어주는데요. 크기와 길이에 맞춰 바늘로 콕콕. 삼각 모양의 귀는 스펀지 위에 그린 뒤 콩의 귀와 똑같은 색의 양모를 모양에 맞춰 바늘로 찔러주는데요. 또 봐드릴게요. 네. 잘했습니까? 귀가 조금 뒤로 넘어가. 떼버렸네. 잠깐 선생님. 고정이 선생님 이런 거 동물학대입니다 순전히 이거. 귀를 확 잡아 찢어보면 어쩝니까? 아니 이거를 좀 고정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살짝 떼주셔서 저도 이렇게 쉽게 떼실 줄 몰랐는데. 선생님 진짜. 제가 다시 이쁜 위치로 잘 고정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느낌 잘 살려 나오세요. 볼게요. 먼저 털 앞면이 길이에 안 맞게 보이고 좀더 잘 자연스럽게. 다듬어 줍니다. 색상 표현을 좀 더 해주는 거예요. 털 색깔. 그렇죠. 네, 조금 살려주네요. 그렇죠. 보면은 이 미간살은 약간 어두워요. 이거는 양모로 다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어디 가도 관상이 안 좋습니까? 여기 이 부분. 이 정도 미간이 뭐 정상인데요? 네, 정상인데 그 색상이 약간 어두운 편이라서. 선생님 혹시 뭐 우리 집안하고 뭐 원한 관계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우와, 눈물 자국의 아이라인까지 섬세한 작업입니다. 아이라인 조금 넣어줄게요. 근데 이게 니들 펠팅 이게 매력이 뭡니까 선생님? 니들펠트의 매력은 양모를 뭉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사이즈나 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즐겁게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콩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 콩입니다. 이게 거의 똑같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 콩이 같고.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을 그냥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잘 네. 모르는 부분을 수업 보셔서 더 발견하세요. 왜냐하면은 모습을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애기 코 색깔이 이랬었구나. 우리 애기 눈 위에 이렇게 점이 있었네.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맞아요. 동물 리들펠트 산매경에 빠진 수강생인데요. 잘하죠? 고양이 만들고 계시네요. 네, 18살이어가지고 좀 가실 때가 된 듯도 해서 좀 추억을 가지고 싶어서 아직 건강할 때 애틋한 마음으로 만드시구나. 네. 아까 막 바늘을 찌를 때 막 사정없이 푹푹 김수각이 넣더라고요. 애정만큼 찌르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네. 항상 함께하고 싶다면 이런 열쇠고리. 완성입니다. 자, 이 보이십니까? 리들펠트.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강아지 콩인데 콩이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드니까 제 주머니에 그리고 차에 그냥 딱 걸어두면 항상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배워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서 더 소중하고 작지만 보라만큼은 큰 미니어처. 금손이 아니어도 오케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특별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도 배워보세요. 야, 아무리 봐도 실물 같은데 네. 이게 미니어처라는 거잖아요. 야, 근데 섬세하고 아기자기한데 아까 네. 그 핫도그 와, 참 야, 매력 뿜뿜 넘치는데 저 같은 이제 뭐 거기에는 이렇게 그려진 손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네. 곰손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취미 삼아서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양모로 만든 그 동물 캐릭터도 그러게요. 너무 귀여웠잖아요. 니들펠트 공예라는 건데 네. 그 양모의 따뜻함이 그 캐릭터에도 뭐 인형에도 잘 전달이 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든지 도전하는 게 중요한데 네. 첫삽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울 때 네. 집에 많이 계실 때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참 그럼요. 좋겠어요. 네. 아, 여름철 뭐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한적한 산이나 사찰들 찾아서 네. 여름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에 국보나 보물이 있어. 오.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국보는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네. 강원도의 한 문화재가 국보 승격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선 고안읍에서 태백 쪽 방향. 삼척탄좌가 유명했던 계곡을 끼고 달리다 보면 만항제에 닿기 전 한백산 중턱에 정암사가 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조용히 내려앉은 수만호탑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300여 년 전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그곳. 정선 군민에게는 상징과도 같은 이 수만호탑이 이제 우리나라 상징인 국보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정암사에 오랜만에 오네요.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소리가 그냥. 여기가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 알죠? 정멸보궁.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을 우리가 정멸보궁이라고 하죠. 예. 지식이 짧다. 여기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네. 하여튼 이 사찰에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법당의 불상을 모시는 대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사찰을 정멸보궁이라 합니다. 정암사는 통도사, 법흥사, 상원사, 봉정암과 함께 국내 5대 정멸보궁 사찰로 통합니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는 정멸보궁 뒤편 산 중턱에 천년 수행의 향기를 피어올렸습니다. 탑을 만나기 앞서 찾은 곳은 주지스님의 요사체. 올해 막 따낸 햇녹차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이제 이 수만호탑이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언제 이제 국보로 딱
되는 거죠? 이달 22일까지가 지정 예고가 이제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한 18일 정도 문화재 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을 하고 또 한 일주일 또 관보 게시를 하고 한 6월 25일 정도 최종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은 정암사를 포함해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 노력해 맺은 귀한 결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번째 심의를 받았거든요.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2013년에 한 번 2번의 심의를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료가 좀 부족하고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민속 그 자료로서의 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변 지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을 3차례에 걸쳐서 해서 수많은 그런 이제 신라시대 또 고려 초기의 토기를 비롯해서 많은 유물을 이제 확보가 됐고 또 광범위한 그런 절터도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술 대회를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분의 학자들이 발표하시고 또 논문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만호탑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전석탑의 정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3번 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돼서 국민들로서는 더더욱 기쁘죠. 우리 주지 스님께서도 좀 기쁘시겠어요? 어떠세요? 뭐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이게 오시다가 보시겠지만은 지역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고 이 지역에서는 타종교, 천주교, 기독교까지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만호탑은 1964년 9월 처음 보불로 지정된 이후 56년 만에 국보로 다시 태어납니다. 돌마다 틈마다 배어있는 누군가의 소망까지 더 크게 피어나겠죠. 얼마나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 한 5분 정도, 5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네. 매일 오르내리는 스님에게는 5분일지 몰라도 처음 오르는 이들에겐 보통 가파른 산이 아닙니다. 번뇌하고 연약해지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걷다 보면 불쑥 수만호탑이 나타납니다. 물길을 따라 가져온 보석 중 하나인 만호석으로 쌓았다에 붙여진 이름 수만호탑. 거대한 돌덩어리를 올리는 일반 석탑과 달리 벽돌을 차곡차곡 쌓은 7층 석탑. 다가가면 그 숭고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최근 정암사에는 수만호탑 국보 지정 소식을 들은 순례자와 탐방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장율사의 숨결을 느끼고픈 마음이겠죠. 경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좀 탑 이렇게 기원하시는 거라도 있으신지요? 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하고 사랑스럽게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있어요. 마누라 그런 것 좀 빼고서 좀 방송 내보내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같이 왔는데 이상하게 밖에 나오면 좀 있다네. 나 이거 판단해야겠네. 이제 사진으로는 봤죠.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되게 아주 심플하고 아주 정갈한 여인네 같이 아주 소박하고요. 되게 좋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 여기 올라온 지 한 30분 됐는데 안 내려가고 지금 30분 동안 보고 계세요? 네, 계속. 안녕하세요. 하계사님. 네. 수만호탑. 이게 어떤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탑들은 전탑 모양이 많아요. 근데 전탑은 뭡니까? 전탑은 이제 벽돌을 구워서 하나하나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그러고요. 최초의 시원은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모전석탑은 전탑 양식의 일종이다. 네. 그럼 대신에 우리나라는 전탑처럼 그 벽돌을 굽지 않고 석재를 하나하나 갈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의 일종인 고회암을 5에서 7cm 두께의 벽돌 모양으로 갈아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쌓아 완성한 탑입니다.
그럼 이런 재질로 만든 석탑이 국내 다른 데도 좀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유일? 네. 1000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수마노탑은 1972년 해체 과정에서 탑 건립 이유와 수리 기록 등을 적은 탑지석 5매가 발견되면서 조성 과정이 비로소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탑이나 이런 석조물들이 이 도굴꾼이나 일제강점기 때나 이때쯤 사리장원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보수할 때 제대로 사리장원구가 제대로 나와 있었고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예전에부터 이어진 그 명맥 계속 유지돼서 근대까지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가치를 인정한 거고요. 하기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호석. 네. 문화재에 접촉하시면 안 그렇죠. 네. 그 문화재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네, 국보인데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무슨 낙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예전에 이제 문화재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낮을 때 많이 낙서를 한 흔적입니다. 아니 뭐 이름도 써 있는 거 같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권영환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국보로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수마노탑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정비 계획을 방향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낙서 부분이나 이런 건 이제 보존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낙서를 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유의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낙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미연 씨도 이렇게 신미연 씨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무슨 김용석, 광명수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안 되죠. 그렇죠. 작은 미물들을 굽어 눈맞춤하는 석가모니 그 자체인 수마노탑. 이제는 정선을 넘어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야, 강원도 정선 한백산 숲에 요새 같은 곳에 요 신라시대 석탑이죠. 수마노탑이 있어요. 너무 온화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6월 25일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국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반길 일입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국보 승격을 위해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쁜 소식만 남아있네요. 만호석으로 만든 이 수마노탑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신비롭네요. 낙서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죠. 보물과 국보는. 올해 어쨌든 여름에 휴가 계획들 세우시고 또 뭐 잠깐이라도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게 산속에 숨어 있는 국보들 있잖아요. 이 국보 찾아가는 역사 여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아 기상캐스터. 네, 어제 대전은 33.8도까지 올라 6월 하순 최고 기온에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대전과 천안이 30도, 세종 31도까지 오르겠고 폭염주의보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더위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30도, 공주 31도, 대전 30도로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맘때가 이제 더위랑 장마가 이제 교차가 되잖아요. 더웠다가 조금 기온이 내려가는 듯하면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오늘까지는 더위 대비하시지만 내일부터는 또 비를 대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도 있고 함께 하고 싶은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박스에 잘 들어가죠, 이렇게?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함께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과즙이 톡톡 여름 과일이 좋아였습니다. 좋아. 좋아.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 시작부터 6079번님 아이들이 처음 먹어본
요즘에 저거 유행이더라고요. 우와. 저희 집에도 있던데. 네. 옐로우 수박. 처음에 색이 이상하다며 거부하더니 이제 먹고 싶다고 계속 찾는다고. 우와. 야, 이제 뭐 좀 개발하는 네. 새로운 신상들이잖아요. 옐로우 수박. 맛은 똑같겠죠? 네. 훨씬 더 달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옐로우 수박. 먹어보고 싶네요. 처음에 느낌상 수박하고 들려서 좀 맛없어 보이잖아요. 맛있어요. 아하. 네. 옐로우 수박에 흠뻑 빠지셨네요. 우리 아이들 큰일 났네. 이제 맨날 네. 저거 사달라 그러고. 4541번님, 밥보다 여름 과일을 더 좋아하네요. 달콤한 복숭아 냠냠. 올 여름도 맛있는 과일들과 함께 출발. 조그맣가는 네. 복숭아 밭에서 그러니까요. 직접 딴 것 와. 같은데 복숭아 털 만져도 괜찮군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욕심 많네. 왼손으로는 복숭아를 지금 먹고 있는데 오른손으로는 청포도를 먹겠다고 짚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아이들 이 과일, 제철 과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고요.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면역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아우, 맛있겠다. 아, 근데 저 복숭아는 저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해요. 어때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이런 그렇게 또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합리화를 해버리는군요. 네. 아, 맛있겠네요. 네. 2411번님, 과일 킬러인 우리 아들 덕분에 종류별로 사다 놓고 먹어요. 나들이 갈 때 과일 도시락 필수. 어머, 정성이 골라먹는 재미. 가득하네요. 와. 토마토에 청포도에 파인애플인가요? 파인애플, 키위에 저쪽에는 뭐야 저거? 와. 우와. 와, 산딸기도 밑에 뭐 있고요. 산딸기예요? 네네. 왼쪽에 위에 맛있겠네요. 키위 아까 자른 거구나 저게. 어우, 가득하네요. 아 근데 아들이 저렇게 과일 좋아하면 네. 좋죠. 그럼요. 과일 안 먹는 친구들 있으면 부모님들 속 썩잖아. 네. 아유. 아 일단은 저는 청포도 때문에 침이 확 고이네요. 아유, 저도 자꾸 입에 침이 막 그러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6693번님, 저처럼 또 블루베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름철 과일 블루베리랑 복숭아예요. 블루베리는 요거트나 우유에 타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역시 제철 과일이 최고. 그렇죠. 요거트와 함께하면. 여성분들이 저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타서 드시는 너무 분들 많이 맛있어요. 계시고 네.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야 근데 복숭아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름 과일인가 봐요. 네, 자주 빠지지 등장하네요. 않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딱딱한 아삭아삭한 그 복숭아. 저거는 잘 닦아서 껍질째 먹어야지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네. 아우 군침이 그냥 과일로 군침 넘어가는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붉게 물들어가는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한창 수확 중인 블루베리 체험 현장에 다녀왔어요. 일손 구하기 어려운 농가에서 직접 수확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왔다고 0587번님. 아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네.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직접 따서 내가 이제 수확을 한 거를 사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좋은 방식인데요. 야 앞에는 익어가는 토마토고 지금 이거는 이제 방울토마토. 네. 그리고 또 역시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우리 경림 씨가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블루베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아, 근데 탱글탱글한 토마토도 맛있겠다. 네. 7782번님, 왔다. 여름에 새콤달콤 맛있는 자두죠? 네. 우리 모두 새콤달콤 맛있는 자두 함께 먹어요. 이 자두가 단 자두가 있는데 네. 약간 신자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렁물렁한 자두 껍질 까먹기도 하지만 네. 이제 좀 딱딱한 자두를 이렇게 아삭해서 그냥 먹으면 먹으면, 그 씨 쪽에 이가 살짝 닿으면서 네. 신기가 싹 들어오면서 입에 침이 쫙 고이고 하는 게 이게 자두인데 네. 자두. 자두가 이제 철이 길지 않아서 이제 나왔을 때 얼른 사 먹어야 되거든요. 자두 찾으러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7658번님, 어릴 적 집에 청포도 나무가 있는 집이 와. 부러웠을 정도로 저는 청포도를 사랑해요. 부러웠다고? 네. 청포도 1kg을 혼자서 뚝딱 먹어 치웁니다. 입맛 없는 여름철에 상큼 달콤한 또 청포도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예, 포도 종류 중에 이제 네. 청포도 종류인데 오늘 청포도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상큼하죠, 청포도가. 예. 또 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기 먹기도 편하고 편하고요. 깨끗하게만 네. 닦으면 껍질째. 청포도의 상큼함, 1kg를 혼자 드시는 분 만났습니다. 네. 2025번님, 청 얘기 나왔더니 야. 여름에 시작하면서 청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올해도 청을 만들어 두고 탄산수에 얼음 넣고 마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맛있게 먹습니다 하시면서 네. 그냥 마지막에 청 나오면서 네. 그냥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네, 막 침 보면서 고이고 침을 그러니까. 꽉꽉꽉 많이 삼키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사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새콤달콤 맛있는 여름 제철 과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쉼터, 우리 집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초소형 실속 주택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갖춘 농가주택부터 세컨하우스까지 작을수록 행복한 미니주택 열풍을 똑주부 큐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시작부터 조금 전까지 이제 여름 과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뭐 일단 입맛 돋으신 분들은 식욕도 좀 좋아지고 또 과일도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이 과일이 껍질들을 이제 까먹는 과일이 있는데 먹고 나면 이 과일 껍질들이 사실 좀 불편해집니다. 이 두면 자꾸 이제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벌레도 꼬이고 말이죠. 네, 그래서 꿀팁이 있는데요. 물과 소주를 3대1 비율로 잘 섞어서 분무기로 뿌려주시면 해충이 좀 덜 꼬인다고 하네요. 소주를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쓰는군요. 조금씩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꿀팁 잘 받아봤고요. 일단은 가장 빨리 버리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주하고 그렇게 섞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또 시간 이제 마무리 져야 될 텐데 오늘까지는 좀 더위 소식이 있고요.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건강한 비법 중에 하나는 마음 건강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또 아침에 뵐 텐데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되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